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취직의 어려움을 전쟁에 비유하기 시작했죠.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 게시물 조회수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바라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절실한 20, 30대는 취업 성공을 위해 점점 높아만 가는 스펙을 맞추려고 오늘도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 중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확률이 27%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했겠지만 통계상 주요 퇴직 사유로 언급된 것을 보면 첫째, 기대에 못 미치는 회사 생활, 그리고 둘째, 과한 업무,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입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대입 이후에 공부를 놓아버리는 많은 대학생들처럼 목표가 취업이었기 때문에 취업 이후의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도 수많은 신입사원들이 함께 지내며 성장했고 때론 일찍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조언처럼 적어도 회사에서의 조직 생활을 3년 내지 5년 정도 경험해 보는 것은 삶의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티가 난다는 말처럼 회사의 규모와 인지도를 떠나서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회사 생활은 단기간에 일과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성취감과 좌절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주위 동료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회사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일에 대한 참 재미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때부터 일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일잘러로 인정받게 된다면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곳은 아니다라며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는 행동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내용과 다양한 자기계발서에서 읽었던 일 잘하는 신입사원들의 조건을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상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채로 입사했던 그때처럼 봄이 되면 한꺼번에 많은 신입사원들이 부서에 배치되던 그런 풋풋한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저는 동기 12명이 한꺼번에 한 부서에 배치를 받았어요. 우리들은 어색한 양복을 입고서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녔기 때문에 어디서나 신입이라는 티가 났죠. 당시 저희 회사는 급성장 중인 회사였기 때문에 이후 한 6, 7년 동안 비슷한 규모로 많은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습니다. 10명의 신입사원이 부서에 배치되면 그 중에 꼭 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상대적이죠. 하지만 1년차를 거쳐 2, 3년차까지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된 사람 치고 이후 회사 생활이 업무력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3년 이내, 특히 신입으로 불리는 1년차는 향후 회사 생활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팅, 소개팅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분명 첫인상과 상반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첫인상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첫인상의 선입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스스로 입지를 다지는데 첫 1년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후 첫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할까요? 또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미리 준비한다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소개할 신입 일잘러의 4가지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회사 생활을 한다면 분명 여러분도 어느새 주변 동료들에게 일잘러로 인식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정리력입니다. 셀러리맨의 애환을 담은 만화 미생에서 회사 사장님이 사무실을 지나다 주인공 장그래에게 툭 하면서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허겁지겁 퇴근하지 말고 한 번 더 자기 자리를 뒤돌아본 뒤에 퇴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촌철살인 같은 문구죠. 공부 잘하는 사람치고 글씨는 악필이라도 노트가 지저분한 사람은 드물죠.
일 잘하는 사람 치고 자신의 책상 주변이 지저분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일하는 책상은 각종 자료와 연습장, 펜, 음식, 커피 등으로 지저분하기 일쑤죠. 물론 업무 중에는 지저분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퇴근한 뒤에 그 책상이 너저분하다면 여러분은 일잘러가 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언급하는 정리는 책상 정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정리, 데이터 정리 같이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리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학생 때처럼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과제를 여러 명이 몇 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조합해서 작은 성과를 만드는 과정의 반복이 바로 회사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리한 부분을 동료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과정은 다르더라도 동료들과 같은 포맷으로 정리해서 취합할 때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협업을 해본 사람은 선배나 동료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보내줄래? 내가 정리할게. 그런데 잠시 뒤에 야, 네가 만든 자료가 뭘 말하는 건지 이해 못하겠다. 와서 설명 좀 해줘. 이런 말입니다. 책상 정리부터 데이터 정리, 보고서 정리까지 신입사원이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정성을 들여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간다면 여러분의 정리력은 금세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력은 일잘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신입 일잘러의 특징은 바로 롤모델에 있습니다. 발명가도 모방에서 시작하듯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변에 일 잘하는 선배를 벤치마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안에서 롤모델을 정하고 그의 업무력을 카피하십시오. 선배의 업무력을 따라잡는 것이 회사의 작은 목표가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업무력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를 경쟁 상대로 삼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업무 스킬을 갖춘 사람을 설정해서 그의 메일과 보고서, 태도, 발표력, 정리력 등을 닮아가라는 말이죠. 사장님이나 임원같이 너무 직급이 높은 상급자보다는 2년 내지 3년 정도 차이 나는 선배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입사원도 보석같이 빛나는 일 잘하는 선배를 알아보는 눈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롤모델을 설정해서 1년이나 2년 단위로 롤모델을 바꿔가면서 닮아가기를 애쓴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입 일잘러의 조건은 바로 체력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라. 이 대사 역시 만화 미생의 촌철살인 문장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즉 마라톤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체력과 끈기가 요구되는 항목이 바로 회사에서의 일이죠. 여러분, 회사는 바쁩니다. 일이 생기고 일이 주어지고 또 스스로 일을 만들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생활을 몇 개월 하다 보면 회사가 절대 공짜로 돈을 주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이 바로 회사 생활인 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특별한 특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선배들의 잡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이면 사무실에서만 일할 줄 알았겠지만 때로는 추위와 함께, 때로는 떼학볕과 함께 하기도 하죠. 진이 빠질 때도 있고 반대로 한가해서 권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바쁘고 특정 시점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튼튼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2.195km를 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체력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주어진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던 활동도 몸이 아프면 귀찮아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싶다면 체력부터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업무력이 깃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 잘하는 신입사원의 4가지 특징 중 마지막 그 4번째는 바로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배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 어려운 말입니다. 말하면 숙제된다는 말처럼 회사에서는 일의 분배로 언제나 눈치 작전이 벌어집니다. 분명 일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누구는 보란듯 성과 있는 일을 맡고 또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맡습니다. 공평하게 경중에 따라 나눌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근사한 일은 항상 하던 사람이 맡게 됩니다. 또 별 볼 일 없는 일도 항상 하던 사람이 합니다. 의외로 회사는 굉장히 불공평한 곳입니다. 모두가 근사한 일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뒀던 사람들이 계속 성과 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레 걱정할 것은 없어요. 신입사원이면 보통은 사수가 배정되고 사수의 일을 나누면서 일을 배우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혼자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수가 부서의 핵심 인력이면 그런 핵심적인 일을 배우고 그러지 못하면 다소 비중이 약한 일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입사원이 사수의 업무력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업무력이 뛰어난 사수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관리자는 사수를 배정할 때 절대 업무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사수가 되든 직속 선배에게서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사수, 부사수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 못한다고 혼내는 사수는 사실 고마운 존재죠. 별것 아닌 일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사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입사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수와의 불화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입사원이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수를 구워 삼는 방법은 태도 하나면 됩니다. 제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잘 못하면 선배님이 좀 도와주세요. 사실 이 말이면 됩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싫어하는 선배는 없습니다. 이런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몇 번 해보면 이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만큼 신입사원들에게는 혼자 걷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부조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1년만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회사는 사수와 여러분 이렇게 단둘이 일하는 곳이 아니죠.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처리는 날카롭지 못해도 태도가 긍정적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분명 주변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 맡겨볼 만한 사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결국 태도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일 잘하는 신입사원이 되는 4가지 방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모두가 현재의 일에 만족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재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 해내면서 해보고 싶던 일이 주어지면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직을 찾는 것은 머릿속에 상상했던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인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입이라는 초보딱지가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어엿한 일잘러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